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 데일리 믹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지금 보시면 매매 대금의 그 과다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104조,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과다로 뭡니까?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요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착오. 그래서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예, 109조입니다. 109조. 예, 최근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했다. 근데 이후에 항소심의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로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왜 그러죠? 자,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빨간색으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판례에서는요, 일단 의사표시에 일단 착오가 성립하려면, 그죠?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이 있는 사실,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표의자의 인식과, 그래서 표의자 자체가 인식한 사실과 인식과 대조 사실이죠. 그래서 어긋나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는 게 착오예요. 근데 자, 판결 선고 전에 뭐예요? 패소를 예상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후에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이게 표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인식과 대조 사실 간에 불일치가 있었다? 불일치가 있었나요? 불일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오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요거 2021년도에 나온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요건 이제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야 됩니다. 2번 지문. 자, 3번.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109조 1항 단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 규정의 취지를 보시면 취지가 뭐가 될까요? 표의자의 상대방이죠.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익 보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런 경우까지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착오가 설령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잘 틀리는 지문이거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지문. 그 다음에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겠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5번.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그때 착오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 지문이죠.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또 5번. 그래서 왜 그러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민법 제750조, 즉 불법행위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손배 책임이죠. 손배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위법성이 요건으로 요구되는데, 자, 이런 경우죠. 민법 제109조에서 자, 중과실이 없는, 그죠? 단순 착오로 인한 취소, 착오자의 착오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위법하다?
이런 경우까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예를 들어서 취소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지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건 지문으로 나왔는데 자,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어떤 계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언제를 판단하죠? 네, 언제를 판단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다.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 지문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문제. 자,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볼게요. 이거 2022년 소방간부 문제고요.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 자, 법원의 허가? 그 재산 처분할 때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네, 맞다. 그 다음에 2번 부재자의 그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 중에 과실이 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네,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종 선고 후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를 하더라도 실종 선고 취소 전에 그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건 아니죠. 실종기간 만료 시와 실종 선고 시 사이에 부재자의 채권자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은 소급 무효가 되는 게 아니게 됩니다. 또 옳은 지문 되겠고요. 5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했다. 부재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자, 이거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되죠. 5번 지문에서 이건 몇 조죠? 25조 내용이죠.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해서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했다. 네,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부재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재산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까? 선임할 수 있죠. 이것도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선임 못할 이유 없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관리인 권한에 있어서 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건 언제죠?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내용, 즉 민법 제118조 뭐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즉 이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죠? 1항이요. 1호 보존 행위. 118조 1호. 그 다음에 뭐다?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이용이나 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 외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재산관리 선임할 수 없다. 자, 5번 지문도 같이 봐서 정리하세요.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죠.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이익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죠. 이거 141조 단서에 따르면 의사 무능력자도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때
이익 현존 여부 불문이 아닙니다. 받은 이익이 현존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 그 법률 행위는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질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이거 절대적 무효다. 따라서 추인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네. 무효로 될 수 없죠. 그래서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죠. 예, 옳은 지문이죠? 예,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내가 지금 참 헷갈렸네요. 일부 무가 아니라 전부 무효다. 그죠? 다 틀렸고요. 4번 지문 옳은 지문. 그 다음에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5번 지문 어디가 틀렸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로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자,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거 틀린 거죠. 네. 선의의 제3자에게도 왜?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이게 뭡니까?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간 헷갈릴 수 있다.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죠. 대항 가능하다. 네. 자, 반대로 선의의 제3자가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마찬가지예요. 자, 103조 위반, 사회질서 위반에서 자,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추인하더라도 당사자가 마찬가지죠. 추인에 의해서 이게 유효로 됩니까? 유효로 되지 않겠다. 요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냐.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죠, 여러분? 이중매매에 있어서 이중매매. 요 컨셉 아시죠? 요 제2 매수인이, 그죠? 제2 부동산이 자, 이중매매 됐다. 이중매매에서 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이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 그죠?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한 경우. 이때 이중매매 절대적 무효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기출됐던 지문 중에 반사회적에 그러니까 반사회적 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경우 뭐다? 자, 소송에서 증언 대가. 증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 교부하기로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을 딱 걸리면 어떻게 된다? 103조 반합니다. 그래서 금품의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증인에게 뭐 일당, 그죠? 여비, 초과해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이걸 뭐다? 103조에 반한다. 증언 대가로 금품 교부를 약속한 행위. 요거 103조 반한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러분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했다. 다운계약서 사건이죠.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이것만으로 매매계약의 사회질서에 반한다? 라고 볼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반하지 않은 거, 103조에 반하지 않는 거. 자, 허위 표시로 요거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허위 표시로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 요거 강제 집행 등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만으로 103조에 반한다.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무허가 건물 임대 행위. 이거 103조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여러분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요거 지워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지금 처예요. 처.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에요.
자, 처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상태로 징여한 행위. 왜 징여했냐 이겁니다. 이 징여한 이유가 자,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죠? 부정. 그죠? 이런 것들. 자, 유부남들은 이해하신다.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다. 부정행위. 다 아시죠? 부정행위 뭔지. 그죠? 그래서 뭐 간통. 이제는 폐지됐지만 이런 부정행위. 그죠? 부부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 부정행위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 처가 굉장히 좀 성격이 어떨까? 관대하다? 성격이 굉장히 착해. 카인드해. 그래서 한번 봐준다. 대신 나한테 부동산 등에 증여를 해달라. 그래서 이 증여 자체는 뭐다?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입니다. 용서받는 대가로 자, 손해배상함과 아울러 또 플러스 뭡니까? 나 더 이상 부정행위 안 저질를게. 가정에만 충실하겠다.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서약의 취지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하되 어떻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뭐 처분할 수 없다. 그죠? 이것도 뒤통수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103조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런 약정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정답 뭐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지문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대리인이랑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에 대한 효과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먼저 조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조문. 그래서 120조부터 120조 이하에 대한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인의 그 복임권에 대한 조문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컨셉 임의 대리인에 대한 복임권.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은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 복임권 같습니까? 복임권 같지 못합니다. 복임권 자체가 없어요. 다만 언제? 예외적으로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 요럴 때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는 거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 판례 뭐라고 보죠? 본인 자체가 소재 불명하다. 본인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그죠? 사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요건 등을 위반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뭐다? 무권 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요. 복임권을 가져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법정 대리인과 같이 구별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임권을 가져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자,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할까요? 자, 임의 대리인이에요. 자, 복임권을 가져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대리인이. 그때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한다? 임의 대리인이에요. 이게 복대리인이에요. 어떤 책임을 지죠? 자,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조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1조의 2항에 대리인이 그죠? 대리인이 자, 본인의 지명으로 그러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의 지명 등으로 얘를 임명해. 그죠?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때는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적임이 아니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이게 121조 2항이었고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반면에 자,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 복인권을 갖는다. 요 차이가 있죠? 임의대리와. 그래서 122조고요. 122조. 조문 확인하셔라. 다만 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 등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있다 이런 경우, 특별규정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이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온다. 자 여기죠. 법정 대리인인데 이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된 요 대리인, 선임된 복대리인이죠. 이 복대리인은 뭡니까? 임의 대리인이 된다. 요 질문도 잘 나온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지위는 임의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다. 그런 경우 이거는 무슨 책임? 법정 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누가 진다? 법정 대리인이 지는 겁니다. 소위 무과실 책임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짓는다. 다만 우리 122조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임의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을 정리하시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법상 이거 2020년도 소방 간부직 문제다. 자, 임의대리인 갑이요. 선임한 복대리인 을과 임의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을이 되겠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A가 선임한 복대리인 B가 있었다. 그죠? 갑과 여기죠. 임의대리인 갑이죠. 그죠? 갑과 A의 법정대리인 A의 복인권과 본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조문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기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1번 지금 보세요.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선임할 복인권을 갖지 못한다. 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부득이한 사유로 그죠?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복인권을 갖는다. 맞습니다. 옳은 지문. 자, 갑이 선임한 을이 적임이 아니거나 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갑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 되겠죠.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과 책임에 있어서 그죠?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때 본인에 대해서 그죠?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그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번 갑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요거 121조 2항 얘기예요. 을을 선임했다. 그러면 갑이 을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때, 요때만 책임이 있는 거지. 요때가 아니면 갑은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딱 떨어지죠? 예, 또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이제 법정 대리인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은 B의 대리 행위에 관하여 그 선임 감독상 과실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죠? 본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번 질문도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122조. 그런데 122조 단서에 뭐라고 나와 있다? 그죠? A가 그죠? 법정 대리인 A가 부득이한 사유로 B를 선임한 경우 A는 B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책임이 없다? 자, 12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정확하게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여기서 전조는 121조를 말한다. 121조 제1항에 정한 책임, 121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21조 제1항에 대해서는 뭐다? 그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21조 제2항 요거 뭐요? 요거죠? 요거 제 3번 지문 보시면 121조 제2항 즉 임의대리인에 있어서 자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요 책임 요러한 책임은 121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메커니즘, 이 체계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모르면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못한 것이죠. 자, 행정사 시험 1차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공부하셔야겠죠? 3월도 거진 마무리되기 때문에 행정사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공부할 때가 왔다 이거죠. 자, 옳지 못한 거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그렇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그죠? 그 자체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 거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그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무건들이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임을 상대방이 안 때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죠? 107조 진위한 의사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요식 무효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자 여러분 개념 아셔야겠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일정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요. 이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악인 거죠. 그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 이때는 뭐다? 다른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자 효력 자체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요건 첫 번째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있어야 된다. A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요건 그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던 거죠. 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하였으리라 인정되어야 된다. 그 다음 그죠? 의혹. 그 다음 세 번째 자 새로운 법률행위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이 갖춰야 된다.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요건 등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뭐다? 자 이걸 잘 정리하세요. 기존의 A 법률행위와 이 다른 법률행위는 그 법률 효과에 있어서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 이게 뭐야 돼요? 그 원래의 법률행위에 내포돼야 된다. 이 다른 법률행위는 원래의 법률행위에 내포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이 효력 자체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지금 뭐다?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거죠.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환의 모습에서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지문처럼요. 자 불요식 무효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내포가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자 무효인 요식행위예요. 무효인 요식행위를 자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로 전환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요거는 전환이 가능한 모습이에요. 반대로 불요식 무효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다른 법률의 요건은 기존 법률 행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내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이런 것도요. 자, 무효인 요식행위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 무효인 요식행위를 그죠? 요식행위로 전환돼요? 전환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전환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 예외가 있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언제? 예, 무효인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이거 출생한 자에 대해 출생한 자를 자 출생신고한 경우 출생신고한 경우는 무효죠. 예, 근데 인지를 통해서 인지한 경우는 효력 자체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인지 자체를 인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된다. 인지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경우 이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어쨌든 무효인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 자체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자체는 이 무효행위 전환에 대해서 단독행위에 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 판례. 자,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권리남용에 대한 지문. 네, 요거 중요하죠. 이것도. 권리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2021년 행정사 문제였고요. 자, 1번 볼까요?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네, 언제 되죠?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자체가 우리 판례 내용에 따르면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서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 내용, 그다음에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등, 그죠? 등등을 고려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의에 반한다. 그래서 집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에 항변권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 동시에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로 인한 권리자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요건으로 본다.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적용되죠? 자, 766조 1항 및 2항이죠. 그래서 피해자나 불법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있은 날로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되겠죠? 4번. 다음 5번 지문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철거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그 토지의 사용 대가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인 사회주의에서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또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 목적이 오로지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이다. 그리고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정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 대가를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문제 9번 문제 대리 문제 나왔어요. 자,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옳은 거.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보존행위 가능합니다.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성질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 행위 가능하다.
다음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 유무는 누굴 대상? 대리인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맞죠? 2번 질문. 대리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지 못하죠. 이거 116조 제2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입니다. 이때 대리인이 누구의? 본인의 지시에 조차 행위를 한 때 그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16조 2항이고요. 4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 대리할 수 있다, 틀렸다. 대리할 수 없다. 124조 내용이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된다. 다만 뭐는 할 수 있죠? 단서에 124조 단서에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것까지 챙기셔야 되죠. 그다음 5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입니다. 요거는 직접 대리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다. 뭐다?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고 마치는 걸로 하죠. 자,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농지법 나왔네요. 자, 1항 소종의 농지 취득 자격 요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 매매 계약. 이거 무효다? 무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에요. 이때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키는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요 판례 2008년도 판례인데 모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자,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자, 무효행위 전환 138조에서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한다.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질문 맞고요. 그래서 요 3번 질문 잘 체크하세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갑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무슨 상태에 있는 거죠? 소위 아직은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다. 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 신청,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 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법리 자체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존속을 바라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계약 규칙사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갑이 허가를 받기 전 을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 허가 신청 조치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요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이때는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5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다. 그래서 권리자는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처분 행위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자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맞죠? 네, 이것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이때 추인 자체는 그 추인함으로써 이 추인 자체는 명시적,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인의 의사 표시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네,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하여도 상관없다. 네, 무방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게 행정법적인 판례인데요. 자, 이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이 협의 취득에 있어서 협의 취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협의 취득은 그 성질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그죠?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력 자체는 당사자에게 미치고 무권리자로부터 이러한 협의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5번 지문도 요 지문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5번 지문. 다음에 1번 지문이 좀 어려웠는데 나머지 지문에서 여러분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옳지 않았다. 이런 지문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 문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민법 총칙 이 정도 정리하고 여러분들 한 25문제 곱하기 2배수 정도 꼭 하세요. 네, 2번 정도는 푸세요. 데일리 믹스. 자, 수고하셨습니다.